결론은 월 매출입니다. 월 매출. 월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해당 상권 자체가. 자,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호텔은 기승전 무조건 뭐다? 수익률이다. 수익률. 먹자 상권도요. 먹자 상권에 끼고 있는 호텔은 어떻다? 일단은 먹자 상권이 좀 끼고 있으면은 수익률을 올리기에 조금 유리합니다. 그렇죠? 손님 고객님들의 이 동선이 좋잖아요. 호텔에 유흥주점이 있으면 상권 분석, 입지 분석 때문에 가보는 거지. 여기에서 가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부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호텔 황제는 집, 도서관, 회사 이런 것만 좋아해요. 네.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서울에 입지한 호텔이죠. 물건 번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번호 120-645번에 해당되는 호텔이죠. 여러분께서 말이죠. 이렇게 브리핑을 받아보시면서 물건 번호만 기억하셔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승인을 볼까요? 사용 승인일 1997년 12월 12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자, 대지 면적이 이게 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대지 면적이 278제곱미터고요. 평수가 84평입니다. 평수로 환산하시면 84평이고요. 연면적 1174제곱미터죠. 평수로는 355평입니다. 현재 매가 45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입니다.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매가만큼 100% 받으시고 리모델링 비용, 자기 자본 즉 실인수가로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시면 되는 호텔입니다. 현재 융자는 15억에 있는데요. 45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최대 융자 100% 45억까지 이구명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시고 자기 자본 계속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자기 자본 15억입니다. 15억. 15억, 자기 자본 15억이 바로 리모델링 비용이죠. 자기 자본 15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월 매출 현재는 4,5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 후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객실수가 30개입니다. 객실수가 많은 편이죠. 연면적이 355평인데 객실수가 30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우리가 현장에 임장을 가지 않아도 제가 늘 강조해 드립니다만 여러분께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거는 다른 유튜브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미삼아 볼 수 있는 유튜브가 많이 있겠지만은 호텔 황제의 강의 유튜브는요. 제 카테고리를 교육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정을 해놨거든요.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강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실 때 몇십억씩 우리가 자기 자본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 대출금도 우리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대출금도 몇십억씩 받으셔야 돼요. 재미로 보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현장 사진이나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가서 보면 뭐 하겠습니까? 지식도 없고 분석도 못해요.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현장을 가기 전에 책상에 딱 앉아서 말이죠. 여러분께서 이거를 현장을 안 가보셔도 이 물건이 어떻게 되는 물건이구나. 권리 분석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현장에 가서 이제 확인할 게 있거든요. 한 20% 정도는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80%를 모르고 현장에 임장을 가봤자 여러분께서 분석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장을 가봤자 얻는 소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잃으실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께서는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호텔에 대해서 분석을 마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시라 이렇게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말이죠. 연면적이 355평이에요. 객실수가 30개입니다. 그럼 객실수가 일단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연면적 대비 객실의 평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넓진 않다. 이런 거예요.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에는 부합을 한다. 그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객실수를 좀 줄이고, 방의 평수를 우리가 조금 넓히겠다. 그럼 객실수가 한 26개 정도 되겠죠. 한 층에 한 객실씩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본 호텔이 건물을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설계 시작으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설계자가 이 호텔을 설계를 할 때 잘 못한 걸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잘 한 겁니다. 객실 평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특히나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서울입니다. 서울이면은요, 땅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데예요. 그 땅값이 비싼 데에다가 객실 평수를 좀 늘리는 것보다는 평수가 좀 좁더라도 객실 수를 많이 만드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는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본 호텔을 리모델링 했을 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여기 시군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벽을 갖다가 멸실을 시켜가지고 객실 평수를 넓게 만든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요건에 맞게끔 충족함으로써 초과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객실 객수가 30개면은 아주 훌륭한 거다. 처음부터 설계를 잘한 호텔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차 14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 일반 상업지역이죠. 공시지가 보시면은 3.3 제곱미터 당 580만 1,000원이네요. 580만 1,000원이고 한 평으로 제가 환산했더니 한 평당 공시지가가 1,917만 6,859원에 해당되는 서울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께서는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먹자 숙박업소 밀집 상권이고요. 숙박업 밀집 상권 상권이고 그 다음에 먹자 상권입니다. 먹자 상권. 자, 호텔의 상권은요, 크게 한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숙박업이, 밀집된 상권에 입지하고 있느냐, 또는, 먹자가 밀집되어 있는 상권에 입지하고 있느냐, 또는, 유흥을, 끼고 있는 그러한 상권이냐 또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취지가. 그렇죠. 결론은 월 매출입니다. 월 매출. 월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해당 상권 자체가. 자,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호텔은 기승전 무조건 뭐다? 수익률이다. 수익률. 이 수익률을 가장 높은 데다 놓고 밑에서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분석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어떤 건지 알려면 밑에서부터 공부해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 수익률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요건이 있겠고 마이너스를 주는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수익률이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이러한 요건 중에 하나가 어떤 입지 조건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숙박업이 밀집된 상권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하나씩 있는 그러한 상권이냐. 예를 들면 뭐 숙박업소가 한 20개, 막 30개씩 밀집된 상권이냐. 아니면 분산된 상권이냐. 뭐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 정도 분산된 상권이냐. 좀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자, 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먹자 상권도요. 먹자 상권에 끼고 있는 호텔은 어떻다? 일단은 먹자 상권이 좀 끼고 있으면은 수익률을 올리기에 조금 유리합니다. 그렇죠? 고객님들의 이 동선이 좋잖아요. 가서 식사도 하고 뭐 호프집 가서 맥주도 한잔 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도 들려서 숙소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좀 용이하죠. 차량으로 이동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권은 어떻겠습니까? 먹자 상권이 잘 되어 있어요. 인근에.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공급량도 많지 않겠습니까?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고 낮고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밑단계에서 말이죠. 결론을 내서 하나씩 쌓아가서 어떠한 게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작용이 되고 어떤 게 부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서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평가가 되는 거니까. 자, 먹자 상권이 형성이 좀 잘 안 돼 있는 상권이야. 그러면 어떻다? 뻔해요. 안 가봐도. 어떻다? 호텔이 숙박업소가 좀 분산된 지역이 있겠구나. 좀 그러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께서 어디 국도변에 갔는데 면 단위야. 면 단위에 좀 이상한 모텔이 하나 있어. 그죠? 독점 상권이지. 인근에 모텔이 없으니까 독점 상권이야. 독점 상권에 먹자 골목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식당을 차리겠냐 이거예요. 인구 유인 효과가 없는데. 그쵸?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를 주면 거기에 파생되는 거는 여러분께서 다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죠? 그럼 호텔을 운영하기가 좀 용이해. 단독 상권이니까 용이해. 매출이 좀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다? 좀 편하게 운영하면서 나는 수익률 좀 덜 보겠다. 이런 거예요.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밀집되어 있는 상권은 어떻다? 먹자가 밀집되어 있구나. 유흥은 밀집되어 있을 수도 있고 유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유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유흥주점이죠. 도우미가 있는 술집. 여러분은 많이 가보시죠? 호텔 황제는 잘 몰라요. 이런데 그 호텔에 유흥주점이 있으면 상권 분석, 입지 분석 때문에 가보는 거지. 여기에서 가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부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호텔 황제는 집, 도서관, 회사 이런 것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호텔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겁납니다. 겁나죠. 1, 2억짜리 물건 사는 게 아니니까 겁납니다. 그래서 밀집 상권은 상권이 좋아. 사람들이 많아. 좋아. 그런데 호텔도 많다 이거예요. 숙박업소도 많아. 겁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경쟁이 좀 덜한 데로 가자. 인근에 한 10개, 5개, 한 7개 정도 있어. 숙박업소가.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좀 허름해. 상권이. 밤에 한 8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 어디 가서 밥 먹을 식당도 없어요. 다 문 닫아버려가지고. 어디 가서 생맥주 한 잔 먹으려니 찾기도 힘들어. 편의점은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돼. 여기에 과연 손님이 오겠느냐. 장사는 참 편하게 하겠는데, 운영은 참 편하게 하겠는데, 과연 매출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왜?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혼란스러워요. 그게 사회의 이치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거기에 파생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호텔이, 부동산 가격이 괜히 싼 거 아닙니다.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싼 거예요. 아니면 하자가 없으면. 자, 부동산 호텔 가격이 쌉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땅값이 싸든지, 그죠?
아니면 건물이 오래됐든지, 건물이 오래됐으면 감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호텔 가격이 모텔 가격이 싼 거예요. 호텔 가격이 비싸. 땅이 넓어. 땅값도 비싸. 건물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 감가도 발생이 얼마 안 돼. 인테리어도 새로 했어. 투자도 많이 했어. 당연히 비싸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감정가보다 싼 호텔, 감정가보다 싼 모텔, 입지 조건은 좋으나 거기에서 내가 현재 수익률은 낮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이걸 판단해 보는 거죠. 그렇죠? 땅이 좁은 거를 넓힐 수 없는 거고요. 내용 연수가 오래된 거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매 눈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의 조언을 들어서 여러분께서 궁극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력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좋은 물건을 취득할 수도 있고 형편없는 물건을 취득할 수도 있다. 여러분께서 전체를 다 평가하고 전체를 분석해서 전체에 딱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결정이죠. 그렇게 가서는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께서는 아주 큰 힘이 된다. 그 조력자가 리스크를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를 많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아예 해결하지 않는다. 저거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 물건은 회피해라. 그 물건을 사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꼭 여러분께서 만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유흥상권 같은 게 어떻습니까? 자, 유흥상권. 호텔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먹자도 아주 좋아. 종류별로 다 있어. 육해공이 다 있는 그런 먹자 상권이야. 그리고 또 유흥상권이야. 쉽게 얘기해서 룸사롱이 있어요. 거기 상권 안에. 그러면은 인구 밀집이 더 많다는 거겠죠. 더 많다는 거. 그러면 숙박업소가 더 밀집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말이죠. 굳이 유흥업소까지 밀집되어 있는 상권까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먹자 있지 않습니까? 이 먹자가 조금 끼어 있는 상권은 숙박업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매출을 올리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호텔을 임장을 가기 전에 그 호텔이 어디 입지하고 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드맵을 좀 보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가 먹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상호만 봐도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신도시 상권의 먹자와 좀 노후화된 구도심의 먹자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먹자 상권에 경쟁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거기 한 30개가 있어. 30개가 있는데 그 호텔이 전부 노후화가 됐단 말이야. 리모델링 한 호텔이 하나도 없어. 내가 리모델링만 하면 경쟁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최근에 리모델링 호텔이 막 버글버글해. 버글버글해 막. 굉장히 심해. 경쟁이. 객단가도 심해. 경쟁이. 그죠? 호텔 황제는 그런 호텔 가서도 살아남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호텔을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 호텔에 치인단 말입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조건은 똑같다 이겁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의 한 분이든 두 분이든 10분이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의 요건은 똑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린다. 인생이. 네. 호텔 잘못 하나 취득하면 쪽박 차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쪽박 차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쪽박 차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연자제 아닌 연자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 판단을 잘못하면 내 배우자와 내 직계 존속 내지 비속까지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할 때에는 이 먹자, 강조해드리 먹자가 있으면 좋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유흥은 옵션이다. 옵션. 그리고 경쟁업소가 몇 개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는 호텔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본적으로 어떤 여기 상권은 좀 비즈니스가 많이 오는 상권입니다. 뭐 먹자가 많이 오는 상권입니다. 유흥업소가 좀 많이 오는 상권입니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이렇게 드리고 있죠. 꼭 참고하시고요. 본 호텔 같은 경우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15억 투자하신다고 그러셨죠? 이 15억이 리모델링 비용이죠. 네, 15억 투자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호텔입니다.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상 가능한 월 매출. 제가 분석한 결과 본 호텔은 0.9억 9천만 원의 예상 가능한 그러한 호텔로 제가 분석을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대출금 얼마 받으시죠? 최대로 최대 이용자 매가만큼 100% 나온다고 그랬죠? 45억. 매가 45억 시에 최대 이용자 45억 레버리지 효과를 보신다고 가정하시면 이익금융 기준으로 약 6.5% 이렇게 이자율이 적용이 예상되고요. 1년에 2억 9,25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시고 매달 9천만 원 중에 이자 부담액은 2,438만 원이네요. 8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2,438만 원 이자 부담하시고 재오픈한 날로부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후에 제가 또 대환을 해드립니다. 대환을 1.5 금융이나 1 금융 이렇게 해서 대환을 해드립니다. 대환을 해드리면은 이자율이 한 2% 정도, 이 정도 우리가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출금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출 원금에 대해서 이자액이 한 달에 적게는 한 400만 원, 많게는 한 700만 원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렇죠? 대환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의 하나겠죠. 처음에만 우리가 이렇게 이금융으로 고금리로 이제 제가 대출을 받는 거지, 이게 보유 기간 동안 계속 가는 건 아니다. 3개월 내지 6개월에 대환을 해야 된다. 그것도 수익률에 연관이 되는 거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리모델링 비용만큼 자기 자본 투자하시죠? 15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9천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2,252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18% 나왔네요. 18%. 자, 서울입니다. 자, 서울에는 어떻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지방과 서울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서울은 땅값이 비싸다. 땅값이. 자, 땅값이 비싸니까 어떻다? 매가가 높다. 매가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왜?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런 거죠.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사야 된다면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자가 그만큼 더 많이 발생되니까 어떻다?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파는 사람 입장이야. 내가 매도인의 입장으로 바뀌었어. 공시지가 상승률이 말이죠. 연평균 3%입니다. 3%인데 연평균 3%이기 때문에 서울은 3%를 초과하겠죠. 내가 호텔을 팔 때에는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내가 더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겠고, 또 물론 그렇죠. 보유 기간 동안 세금도 내지 않습니까? 보유세, 재산세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종부세도 납부하셔야 되겠지만은 그 비용까지 우리가 좀 차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다?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고 영업권이 포함된 부동산. 즉 다시 말하면 월 매출에 의해서 수익을 보는 그러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그런 말도 제가 이제 유행어를 만들어 놨는데, 호텔은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호텔은 운영하는 부동산이다. 네, 이런 제가 명언도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률이 좋다면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리면서 처분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지방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다. 대신 처분할 때에는 지방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